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홍추제 4부 시작합니다. 뉴스를 보는 또 다른 시선 박원석의 밑줄, 박원석 전 정의당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밑줄 글 뉴스 참 많은데 먼저 오늘 국민의힘 선대위 인선 거의 오늘 확정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 합류는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죠? 네,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합류는 확정이 된 것 같고요. 예. 제가 그쪽 내부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조직도가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만 이제 세부 인선에 있어서 아직 이제 막바지 조율이 안 된 게 있어서 예. 오늘 아마 비공개로 예.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가 만나서 오후에 만나가 최종 조율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랑 상의하겠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 예. 아마 오늘이 지나고 나면 대체적인 윤곽이 확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빠르면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발표할 수도 있겠네요. 예. 뭐 언론마다 전망이 다 다른데요. 네네. 이번 주를 넘길 거라는 예상도 있고 뭐 이번 주 넘기겠냐. 예. 빠르면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는 예. 선대위가 구성되지 않겠냐 이런 예측도 있어서 예. 지켜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20일이라는 날짜를 못 봤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 만나서 상의하고 그다음에 김정인 전 위원장한테 뭐 일종의 뭐 승인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죠? 이게 모양새가 참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선거에서 검증된 예. 그런 전문가고 또 실적도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합류가 무엇보다 굉장히 절실하고 중요한 예. 그런 요소일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정당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집권이라는 거는 후보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정당이 예.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향후의 국정 운영도 그 정당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후보도 예. 외부에서 정치 시작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후보를 데려와서 대선 후보를 만들었고 예. 그리고 선거도 뭐 과거에 국민의힘 그 비대위원장을 했던 경력은 있지만 예. 이분이 민주당에도 가셨었던 분이잖아요. 김정인 그렇죠. 비대위원장이. 네네. 그래서 이런 분을 모셔와서 이제 선거를 이기겠다고 하면 실제 국민의힘의 수권 능력이라는 것의 실체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물론 이제 당장에 이기고 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네. 선거기는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보면 그 특정인에 의해서 예. 혹은 특정인의 영향력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듯한 모습은 참 씁쓸합니다. 예. 이 점에 있어서는 뭐 민주당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분을 모셔가지고 뭐 총선 시절에 비대위원장을 시켰으니까. 예. 그리고 어제 저희랑 이재호 상임고문 국민의힘 고문이 아니 무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적으로 김정인 전 위원장한테 뭐 결재를 받냐 이게 무슨 지도자로서 이런 모습 보이면 되겠냐 이렇게 비판하셨거든요. 그 상황 논란 같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대선 국면에 진정한 위너, 예. 진정한 승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또 그냥 뭐 선거 전문가로서 조언하는 역할에 네. 그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선거 끝나고 나면 네. 늘 영입됐던 당하고 갈등을 빚거나 네. 그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이번에는 과연 어떨지 그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은 후보도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서 신인을 급조했고 또 선거도 어떻게 보면 외부인이죠. 외부인한테 네. 맡겨서 치르겠다라고 하면 실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알맹이가 뭐냐 이런 데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관련해서 사실 지난번에 추미애 전 장관이 저희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전두환 국보위 참여한 인사니 윤 후보가 지난번에 전두환 씨 뭐 칭송 발언 논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사실은 조언 준 거 아니냐 이런 의심하던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죠. 제가 보기엔 그 소설 같은 얘기고요. 전두환 예. 국보위 참여 인사를 그럼 민주당은 왜 데려갔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원희룡 나경원 두 사람과도 어제 윤석열 후보가 회동을 했고요. 나경원 전 의원은 공동선대위원장 맞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마도 복수의 중진 의원들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네. 배치를 하는 것 같고 예. 뭐 원희룡 나경원 두 분이 하는 거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예. 관건은 홍준표 유승민 예.
이제 두 의원이 어떤 역할을 맡을 건가. 지금 홍준표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다른 행보를 하고 있고요. 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칩거 상황이거든요.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네. 윤석열 후보로서는 이른바 이제 원팀, 뭐 화학적 결합 이런 걸 위해서 두 전 후보한테 상당히 네. 공을 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만나러 간다고는 하던데 네. 만나 줄지나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자 이건 뭐 선대위 이 구성 부분은 이제 인선이 거의 확정됐으니까 이제 결과가 곧 나오겠지요. 자, 그러면 근데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인 전 위원장 합류는 거의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그럼 윤 후보와 앞으로 이게 좀 궁합이 잘 맞겠느냐? 사실은 선거는 아주 냉정한 현실이기 때문에 예. 이게 후보와 선대위원장 간의 궁합 혹은 뭐 감정 예.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느냐. 예. 그래서 승리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되는 집안에는 어떻게 해도 되는 거고 예. 안 되는 집안은 분란이 많은 거거든요. 예. 결국 윤석열 후보가 지금의 어떤 컨벤션 효과라고 얘기하는 상승세를 굳혀갈 수 있을 건가? 예.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지금 리스크도 있고 악재들도 네. 잠재적 악재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불거져서 추락을 하는가? 거기에 전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두 사람 사이의 감정이나 스타일 이런 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저 밑줄 그어 보시죠. 선대위 규모 모든 의원들이 다 참여하는 멤버드급이라고 하는데 근데 내부에서도 그렇고요. 그 이재명 후보 본인도 뭐 비판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박 의원께서 보시기에 민주당 선대위 문제점.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그 위기의식이 좀 없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2016년 총선 이후로 전국 단위 선거에서 4연승을 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승리의 관성에 너무 젖어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 4연승이라는 게 예. 과연 민주당이 잘해서인가? 아니면 보수 정당이 무너져서인가? 예. 이 점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해 볼 대목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예. 근데 이번 선거에서도 어떻게 보면 상대를 굉장히 얕잡아 보면서 낙관하는 경향들이 선거 초반에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예. 뭐 홍준표가 나오면 땡큐다, 윤석열이 나오면 땡큐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예. 그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것과 맞물려서 내부에 좀 정돈되지 않은 그리고 뭔가 구심이 없는 듯한 모습으로 좀 비춰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한 예. 가지는 누가 선거의 지휘장가가 잘 안 보입니다. 후보만 보입니다. 예. 지금 조직표상으로는 송영길 대표가 이제 총감독 역할을 하는 건데 네. 그분은 총감독이라기보다는 약간 플레잉 코치 같아요. 네. 그거는 뭐 무게감도 그렇고 실질적인 스타일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누가 선거를 지휘해서 어떤 방향으로 선거를 끌고 가는가가 잘 안 보인다. 이게 지금 민주당 선대위가 규모는 크지만 예. 안고 있는 가장 큰 취약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율 정체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이름이 이제 거론되는 횟수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오늘은 19개월 만에 총선 이후에 국회를 찾는다고 하고요. 이분 등판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대비되는 이제 두 가지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예. 하나는 선거 경험이 굉장히 많은 이제 전략가 이미지가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이재명 후보하고 예. 뭔가 이게 이 뚜렷하게 이런 뭐 케미가 맞는다 그럴까? 예. 그런 어떤 그 저희가 없어요. 히스토리가 없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양정철 씨가 선거판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안팎에서도 여러 가지 관측들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지푸라기를 잡아야 되는 심정인데 어떻게 보면 양정철 씨도 지난 정권을 창출했던 검증된 그런 선거에 있어서의 전략가고 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 어떤 식으로든지 결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선대위 얘기 나왔으니까 정의당도 한번 가봐야 되죠. 네. 지금 심상정 후보를 중심으로 선대위 꾸려지긴 했는데 정의당 선대위 지금 잘 가동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제가 최근에는 뭐 당에 긴밀하게 결합돼 있지 않아서 예. 잘은 모르긴 합니다만 뭐 존재감을 전혀 보이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참 이게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요, 네. 내부자로서 정의당의 선대위가 선대위원장이 가장 많습니다. 모든 정당을 통틀어서 16명의 공동 선대위원장이 있다고 하는데 16명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정신 나간 짓인가 싶었어요. 의석 6석의 정당이
뭐 그렇게 그 직함이나 타이틀이 네. 중요해서 예. 뭐 전현직 대표, 의원들, 부대표 다 해가지고 16명씩 선대위를 주느냐. 그보다는 예.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선거 구도 속에서 제3지대의 공간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제3지대의 공간을 어떻게 보면 심상정 후보가 주도적으로 예. 이 차고 들어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전략적 고민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선대위가 바람직하지 선대위원장 많다 그래서 선거 잘 치우는 거 아니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당의 덩치나 또 실력이나 네. 현재적 위치에 맞지 않게 굉장한 정신 승리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굳이 16명을 꾸려야 했다는 뭐 이유는 그래도 어떻게 뭐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요. 예. 아마 그것도 이제 뭐 나름 자리고 예. 그것도 일종의 이제 이 권력이니까 네. 그런 권력 나눠 먹기가 굉장히 중요했나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내부자이긴 하지만 예.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정의당 그 내부에 뭐랄까요? 분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작용을 하지 뭐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작용을 했을 거고요. 예. 또 개개인들의 뭐 욕망이랄까요? 음. 이런 것도 작용을 했을 텐데 예. 지금 정의당 처지에서 과연 그런 게 중요한가? 저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어떻게 하면 누가 더 비호감인가를 예. 다투는 이런 비호감 대전이라고 하는 선거에서 네네. 심상정 후보라고 하는 그런 우량주를 가지고 예. 어떻게 하면 더 영향력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 해볼 만한 그런 선거로 만드는가가 중요한데 그런 데 대해서 좀 실질적 고민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 16명에 대한 선대위원장, 이 정의당의 선대위 이거 구조 조정을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진짜 후보와 함께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네네. 단단한 실무팀을 꾸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도 그게 가장 절실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정의당 선대위가 제대로 제 역할을 한다면 심상정 후보가 크게 약진할 수 있다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모든 후보들 중에 가장 준비된 그 대선 후보가 전 심상정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정치 경험도 가장 많고 균형 감각도 있고 예. 또 미래에 대한 비전도 있고 정책도 탄탄하고 다만 이제 당이 갖고 있는 한계 예. 또 지금 정치 구도 속에서 양당 중심으로 모든 게 수렴되다 보니까 예. 그런 데서 이제 이 포지셔닝을 잘 예.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심상정 후보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못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예.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어제요 저희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인터뷰를 했는데 어제 좀 큰 뉴스가 됐던 게 뭐였냐면은 기재부가 그 추가 세수 이 부분을 예측을 했는데 실제 결과는 너무 차이가 크다. 한 19조 원 가량 차이가 난다. 이것 때문에 혹시나 이거 일부러 그랬다면은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일부러까지 했겠습니까만. 예, 너무 크잖아요. 근데 예. 이거는 저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예. 늘 이게 우리 재정당국의 세수 예측이라는 게 보수적 기준을 가지고 세수 예측을 하다 보니까 예. 세수 예측의 실패가 많아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 이번처럼 이렇게 구조식이나 차이가 나는 그런 세수 예측 실패는 예. 처음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제대로 맞아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런 점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 이제는 우리 기획재정부도 그런 어떤 이 보수적인 재정관에서 좀 벗어나서 예. 전 세계가 팬데믹 와중에 그런 확장적 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해서 이 위기를 돌파하고 우리도 확장 재정을 했다지만은 우리는 사실은 OECD 주요 국가들 중에 예. 그렇게 이 팬데믹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을 많이 한 나라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도 물론 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또 줘야 된다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예. 어쨌든 기재부는 여기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보수적인 예. 이 재정관의 기초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오죽하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모피아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또 준비한 원래 질문 더 있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정의당 사무총장이었습니다.